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준영입니다. 광고 성과가 계속해서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객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광고의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더욱이 타격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마케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요. 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콘텐츠나 CRM이 중요하다. 이젠 진짜 브랜딩, 스몰 브랜딩이 중요하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와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 브랜딩,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해놔도 팔리지 않는 브랜드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콘텐츠가 대안이다, 브랜딩이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고요. 근본적으로 고객이 왜 사는가 혹은 왜 사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시나요? 물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떤 마케팅 아티클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사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해서 샴푸, 바디워시와 같이. 두 번째, 필요하지 않은데 사고 싶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뭐 템버린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꼭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힙하고 있어 보이는, 그걸 소비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인 거죠. 마지막 3번째로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기존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한 그런 제품들이 그런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은 1, 2, 3번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불행하게도 필수제이긴 하나, 필수제로서는 변별력이 상당히 적고, 어떤 선택적 소비재를 하시는 분들은 그들 자체는 굉장히 그 제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비슷한 제품들의 시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3년을 넘어오면서 사실은 컨설팅을 하면서 예전에는 좀 브랜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들 많이 해줬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살려보시죠. 이렇게 보시죠. 굉장히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많이 좀 기조가 달라져서 불필요한 제품을 세상에 잉태시키지 않는 게 제 컨설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팔리지 않을 제품들, 팔리지 않을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 자체는 고유의 어떤 사명과 소중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꼭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그와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 간극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누군가는 내 영상의 가치를 알아봐 주겠지, 누군가는 나의 구독자가 되어 주겠지 라고 하면서 브이로그도 많이 올렸었고요.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올렸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컨텐츠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그렇게 인정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마케팅이었고, 조금 더 마케팅 집중된 주제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요, 요즘에 이제 마케팅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다, 좀 더 브랜드스러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다움을 규정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마케팅적 성공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브랜드다움이 잘 규정되어 있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 브랜드는 냉정하게 말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불필요한 제품을 가지고서 뭔가 나만의 브랜드로 주창을 해서 계속해서 혼자 그런 메아리 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최소 100분 이상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대표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대충 알아요. 보면 이게 팔리겠다 아니면은 잘 안 팔리겠다 대충 알죠.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안 팔릴 것 같은 제품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다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은 본인만의 어떤 고집이나 프라이드 거의 답정너 수준이기 때문에 잘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안 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또 제 이야기 하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제품을 왜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니즈의 영역인지 아니면 원체 영역인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적 영역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마케팅 골목식당 컨텐츠로 컨설팅을 받으신 이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뭐 조만간 영상 올리기도 할 건데요. 그 브랜드는 이제 입욕제, 그 목욕을 할 때 파는 이제 입욕제를 하시는 브랜드였습니다.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뭐 상세 페이지,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적인 어떤 톤 앤 매너,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고요.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 팔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이버에서 입욕제를 검색을 해봤고요. 그 결과 99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중저가 제품이 난립을 하고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6개, 뭐 15,000원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한테 컨설팅 받으셨던 대표님 판매하신 제품은 이제 그 조금 용량을 크게 한 대신에 한 10,000원 중후반대 제품 가격을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욕조가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훨씬 많죠. 그러면 욕조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내가 입욕제를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뭐 호캉스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 사용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레귤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떤 특별한 하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비한 계층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레귤러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브랜드가 사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러쉬라든지 이런 좀 브랜드로 가는 경향성. 근데 우리가 이제 잡은 포지셔닝 자체는 브랜드스러움은 완전하게 갖췄지만 사실 가격대도 그만큼 더 있는 편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호캉스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소비층보다는 결국 레귤러적인 소비층에 소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선택 자체가 일단 시장 파이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는 또 메이저한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SKU 자체도 그 용량대, 그 가격대 제품밖에는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다운된, 좀 이렇게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선택지가 또 없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팔리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뭘 꼽아야 되냐라고 물으면, 고객이 왜 사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아까 이제 필요에 의한, 혹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 구매를 한다고 발생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케팅에서 이제 사피라고 하죠. 사피의 가격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근간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적인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제품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되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코어 자체가
약하면은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기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판매를 하고 계신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 말고 서베이로 한 10분 정도만 전혀 일면부지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셔서 물어보세요. 그냥 이 제품의 적정 가격이 얼마였으면 좋겠냐, 그리고 써보니까 괜찮은 거냐, 이런 설문들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실히 경쟁력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주변 분들한테 제품을 주시고서 써보고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의 사실 피드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냉정하게 우리 브랜드나 제품의 경쟁력을 진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된 상태에서 마케팅 에이전시를 또 만나셔야 광고나 여러 가지 컨텐츠 활동을 통해서 또 잘 이런 경쟁력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에이전시에서 하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겠지 라고 하는 거는 크나큰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2023년 현재를 돌아보면서 퍼포먼스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